북유럽 건설업계 역사상 이런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국 하청업체의 비리와 날림공사로 망해가던 덴마크의 한 건설사가 한국 기술을 만나 기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헤르닝 컨스트럭션이 덴마크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수주하여 한국 온돌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자 에너지 효율이 무려 40%나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유럽 건설업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펜하겐 외곽의 건설 현장에 한국식 한바식당의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설과 하스리, 철거 작업 후에 먹는 김치찌개가 꿀맛이라는 덴마크인 한국의 온돌과 한바식당이 어떻게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따뜻한 의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헤르닝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가족 건설사 헤르닝 컨스트럭션의 후계자로 자라왔어요. 저희 회사는 코펜하겐에서 꽤 알려진 중견 건설사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일군 회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건설 현장은 제게 놀이터나 다름없었죠. 최근 저희 회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덴마크 건설업계는 2030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또래 젊은이들은 건설업을 더럽고 힘들고 미래가 없는 직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은 외국 하청업체, 특히 중국 업체들에 의존하게 됐죠. 문제는 이 하청업체들의 부실 시공이었어요. 지난달 우리 회사의 주택 프로젝트에서 벽체 균열이 발견됐고 조사 결과 중국 하청업체의 날린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손해배상과 수리 비용으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현장 책임자는 이런 부실 공사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윌리엄, 건설업의 미래를 위해 넌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한국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건설 기술과 품질 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제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건설 기술을 배우러 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의 문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일에 임하는 자세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건설 현장과도 달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어요. 제가 덴마크 건설사 후계자라는 사실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고 싶은 외국인 학생으로 소개받았죠. 현장 소장님은 저를 김 반장에게 맡겼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야, 외국인. 이 시멘트 포대 좀 옮겨. 그의 첫 지시는 거칠었고 덴마크에서라면 무례하다고 느꼈을 텐데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엄격함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폐기물을 치우고 현장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곁눈질로 한국인들이 하는 포설, 하스리 작업을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콘크리트를 바닥에 부어 골고루 펼 때면 반장님의 손놀림은 예술 같았습니다. 이어서 철거, 조경, 시스템 해체 등을 차례로 배웠어요. 특히 공구리를 치고 하스리 작업을 할 때 한국 건설 현장의 속도와 기술은 덴마크와는 차원이 다르게 빠르고 섬세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추운 겨울날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바닥이 따뜻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김 반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야. 바닥난방이지. 2000년 전부터 써왔어.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어느새 현장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김 반장님이 저를 삼겹살집으로 초대했어요. 거기서 정우형,
민석형, 태준형이라 불리는 기술자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윌리엄은 우리 팀 막내야. 김 반장님의 말에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노동자들을 반장님, 선배님이 아닌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형, 민석형, 태준형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한국의 형제 문화에 녹아들게 된 것이죠.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가르치지만 퇴근 후에는 가족처럼 대하는 이 문화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점점 더 깊이 배울수록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제 케이블 포설부터 철거, 조경 작업까지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케이블 포설 작업은 정확한 위치에 전선과 통신선을 깔아야 하는 꼼꼼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태준형은 이 작업을 가르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선 배치가 1cm만 어긋나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눈금자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조했어요. 어느 날 정오 현장에 특별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바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김 반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제히 현장 한쪽에 설치된 컨테이너로 향했어요. 공사 시작과 함께 설치된 식당이었지만 저는 아직 거기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거든요. 오늘은 호기심에 이끌려 다른 노동자들을 따라갔습니다. 한바식당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현장 식당이라는 뜻인가 싶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 의자, 그리고 작은 주방에서는 4명의 아주머니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정성이 담긴 한국 가정식이 줄지어 놓여 있었거든요.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다. 주방장 아주머니가 외치자 노동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도 따라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어요. 흰 쌀밥, 붉은색 김치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겼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라 조금 망설여졌지만 민석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먹어봐, 윌리엄. 우리나라 최고의 힘나는 음식이야.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매운맛에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캑캑. 저도 모르게 켈록거리며 물을 급하게 마셨어요. 현장의 한국 노동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그래.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민석형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옆자리의 필리핀 노동자 마르코도 처음에는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빨간 스프가 뭔지 몰랐어요.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허전해요. 그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운도 나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신기해요. 이상하게도 매운맛에 고생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김치찌개의 매콤한 국물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삼겹살의 조화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매운맛에 적응되기 시작했고 2주 뒤에는 오히려 더 매운 김치를 찾게 되었어요. 밥을 한 그릇 비우고 나니 온몸에 힘이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바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노동자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 김 반장은 오전 작업의 성과를 칭찬하고 오후에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대가족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바식당은 한국 건설 현장의 전통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건설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하다고. 또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를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장인으로 존중합니다. 현장 소장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안정성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현장에는 한국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과 세심함은 따라올 민족이 없기 때문이죠. 매일 점심시간 한바식당에서의 식사는 제게 새로운 문화체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운 김치도 익숙해졌고 어느새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의 이름과 맛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 뜨거운 국물 요리는 몸을 녹이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식사 후 노동자들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침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 후에는 활기차게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노동자 라흐마는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매운 음식이 있지만 이 김치찌개는 완전히 달라요. 먹고 나면 온몸에 에너지가 가득 차는 기분이에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덴마크의 건설 현장에 부족한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였다는 것을. 한바식당은 그 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이 작은 식당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내리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날씨는 춥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회사와 덴마크 건설업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소개했어요. 윌리엄이 한국에서 배워온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한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 온돌 시스템, 한바식당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온돌? 한바식당?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회사의 수석 건축가인 앤더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검증된 덴마크식 방법을 사용해왔소. 갑자기 동양의 이상한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 실망스러웠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바닥난방은 이미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온돌 기술은 그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바닥난방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윌리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하청업체들로 인한 품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그때 현장 책임자인 라르센이 회의실에 급하게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난달 완공한 센트럼 아파트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하청업체가 시공한 배관 시스템에 누수가 발생했고 벽체 일부의 습기 피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 보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비용은 어마어마했죠. 또 현재는 건설의 소행입니까? 이사 한 명이 물었어요. 라르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이 하청받은 모든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저품질 자재를 사용했어요. 심지어 일부 안전기준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과의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납기일만 겨우 맞추고 뒤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감독자의 눈을 피해 규정을 어기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표준 이하의 자재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언어 장벽을 핑계로 삼곤 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중국 업체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핵심은 기술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입니다. 특히 한국의 인력 관리 방식은 우리의 부실 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본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숙련된 기술자들의 도제식 교육 방식,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작업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정우영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라. 한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워온 한국식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가능합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게 해주세요. 온돌 시스템과 한바식당을 도입하고 한국식 작업 문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이사회는 제 제안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소규모 주택 단지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난 내가 자랑스럽다, 윌리엄. 하지만 이건 큰 도전이 될 거야.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성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회사와 덴마크 건설업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주택단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코펜하겐 외곽의 5,000평방미터 부지에 3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인력 구성이었어요. 한국식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덴마크에 거주하는 한국인 건설 노동자 몇 명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현지 노동자들을 선별했습니다. 현젠 건설을 비롯한 중국 하청업체는 과감히 배제했어요.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와 일할 수 없습니다. 현젠 건설의 담당자에게 통보했을 때 그는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 건설 일정 맞출 수 없을 거요.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일 하려고 하지도 않잖소. 그가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젠 건설의 대표는 떠나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헤르닝 컨스트럭션, 곧 후회하게 될 거요. 이 바닥에서 우리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두 번째 도전은 시설 구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사를 초청해 현장에 한바식당을 열었고 휴게실에는 최신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한국인 기술자의 지도 아래 온돌 배관을 깔고 바닥을 시공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바닥 난방은 있지만 한국식 온돌의 열효율과 시공 방식은 분명히 달랐어요. 공사 첫날 모든 노동자를 모아놓고 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건설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처음에 덴마크 노동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한바식당에 대한 반응은 더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중식도 아니고. 한 목수가 김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매섭게 부는 덴마크의 겨울, 온돌 휴게실은 금세 인기 장소가 되었어요. 특히 매운 김치찌개는 처음에는 도전이었지만 차가운 날씨에 노동자들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거 처음엔 불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 베테랑 노동자 라스무센이 김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제가 도입한 한국식 도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책임감을 부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케이블 포설, 철거, 조경 등의 기술을 정확하게 전수하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스리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2단계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업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형님 문화였기에 이를 덴마크 현장에 맞게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경험 많은 노동자가 신입을 지도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또한 매일 아침 현장 회의와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첫 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일부 노동자들은 새로운 방식에 저항했고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사회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윌리엄의 실험이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하청업체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앤더슨의 주장에 일부 이사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검수관들은 우리 현장의 완성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마감은 본 적이 없어요. 건축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품질을 유지하시나요? 진정한 도전은 3개월째에 찾아왔어요. 유럽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많은 건설 현장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은 달랐어요. 온돌 시스템 덕분에 작업장 내부는 따뜻했고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식 철저한 사전 계획 덕분에 필요한 자재가 폭설 전에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헤르닝은 어떻게 이런 날씨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진도를 앞당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실험이 성공의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택단지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가던 2022년 11월,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과 전례 없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코펜하겐의 거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로등을 줄이고 상점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덴마크 에너지청의 특별 보고서가 발표되었어요. 특히 난방 부문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는 실험적으로 도입한 우리의 한국식 온돌 시스템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사 중인 주택 단지에서 측정된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덴마크 방식보다 27% 낮았거든요. 이 데이터가 업계에 알려지자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이 우리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바닥난방의 변형인가요? 덴마크 공과대학의 얀센 교수가 물었어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기술인가요? 온돌은 단순한 바닥난방이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물론 원리는 비슷하지만 열 전달 방식과 배관 시스템의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동안 이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온돌은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얀센 교수팀은 우리 시스템을 2주간 정밀 분석했어요. 그들의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헤르닝의 온돌 시스템은 기존 유럽식 바닥난방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대체 에너지와의 궁합이 좋다는 뜻이죠. 이 시점에서 덴마크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모든 신축 건물은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온돌 시스템은 이 새로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했어요. 세계 난방류 소비 3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에너지청 보고서의 한 구절이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난방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에 의존하던 유럽의 전통적인 난방은 열 손실이 컸어요. 건축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입식 문화가 발달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죠. 반면 한국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온돌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문화와 건축에 깊이 융합되었습니다. 열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보여주는 열화상 사진은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기존 난방 시스템은 천장 근처에 열이 집중되는 반면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균일하게 열이 분포되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현실적인 도전도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초기 설치 비용이 기존 방식보다 15% 높았어요. 또한 덴마크의 기존 건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덴마크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과 현대 유럽의 바닥난방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건축가들에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열효율성과 유럽의 자동화 기술을 통합하는 거죠.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도전은 덴마크 건설업계의 보수적인 성향이었습니다. 많은 건축가와 시공사들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방식을 바꾸기를 꺼렸어요. 그냥 작동하니까라는 태도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장벽을 넘기 위해 저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수치화했어요.
30년 사용 기준으로 초기 투자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가구당 평균 12,000유로의 순 절감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경제적 논리는 많은 회의론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2023년 초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대형 건설사 바우하우스는 우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한국의 지혜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봄, 우리의 주택단지 프로젝트가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일정보다 2주 앞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는 덴마크 건설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상 조건이나 자재 공급 지연, 인력 문제 등으로 공기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나요? 코펜하겐 건축저널의 기자가 현장을 방문해 물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작업 방식 덕분입니다. 제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뒤에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의에서 모든 작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재도 필요한 시점보다 일찍 확보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품질 검수 결과였습니다. 건축감독관들은 우리 현장의 완성도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특히 단열과 설비 시공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밀한 시공은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검수관 올레 한센이 말했어요. 특히 배관 작업의 정확성이 인상적입니다. 덴마크 건설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건설 방식을 찾던 중 우리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헤르닝 컨스트럭션이 적용한 이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고려해 볼 만하군요. 장관은 온돌 시스템과 현장 운영 방식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한국의 확실한 도제 교육과 정이 담긴 건설 철학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세심함을 본받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장관의 방문 이후 우리 회사는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완공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에서 우리 시스템은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큰 경쟁력이었죠. 헤르닝 컨스트럭션은 곧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바식당과 온돌 휴게실은 이제 우리 회사의 표준이 되었고 한국식 도제 교육 방식도 정착시켰어요. 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신호는 입주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첫 겨울을 보낸 후 주택단지 거주자들은 온돌 시스템의 편안함과 에너지 절약 효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지난 겨울 이웃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을 때 우리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따뜻하게 지냈어요. 입주민 소피아 닐슨이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 수 있어 좋아합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헤르닝 컨스트럭션은 덴마크 정부로부터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2005년에 개관한 이 상징적인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우리의 한국식 온돌 기술을 적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건축가들은 여전히 우리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중국 하청업체들은 입찰 과정에서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젠 건설은 헤르닝 컨스트럭션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어요. 헤르닝은 불필요하게 비용을 올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품질은 과장된 마케팅에 불과하다. 현젠의 대표가 업계 간행물에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실적이 있었어요. 완공된 건물들의 품질과 에너지 효율성은 수치로 증명되었고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덴마크 공과대학의 연구팀은 우리의 온돌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3년 말 우리 회사는 북유럽 건설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였어요.
상을 받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배우게 해준 정우영, 민석형, 태준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상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융합을 상징합니다. 덴마크의 디자인 철학과 한국의 기술적 정밀함이 만나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봄 코펜하겐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헤르닝 컨스트럭션의 성공 이후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노르레브로 지역의 한국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김치와 된장찌개가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리틀 코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김치를 먹어요. 노르레브로 주민 라르스가 말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얼큰한 김치찌개는 정말 좋아요. 우리 회사의 한바식당 문화도 덴마크 건설 현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몇 곳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어요. 한국식 도제 시스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덴마크인들이 건설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온돌 시스템의 확산이었습니다. 헤르닝 컨스트럭션이 완성한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의 리노베이션은 덴마크 건축계의 이정표가 되었어요. 이 상징적인 건물은 온돌 기술을 응용한 바닥 냉난방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를 40% 줄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현대적 건축물에서도 온돌 기술의 놀라운 적응성을 증명했습니다. 건축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했어요.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난방을 하듯이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 더운 공기를 식히는 원리죠.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의 성공 이후 온돌 시스템은 덴마크 건설업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까지 덴마크 신축 건물의 80% 이상이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점차 공항, 백화점 등 대형 건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랄 손님들이 코펜하겐을 찾아왔습니다. 김 반장과 정우형, 민석형, 태준형이 덴마크를 방문한 것이죠. 저는 그들을 오페라 하우스로 안내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 정우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윌리엄이 이런 큰일을 해냈다니. 김 반장은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전문가의 눈으로 시공 상태를 점검했어요. 역시 정교하게 시공했군. 우리 막내가 실력이 늘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했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덴마크 정부는 헤르닝 컨스트럭션의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공식 인증하고 에너지 효율 건축물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2026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형들과 함께 북유럽 건설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스칸디나비아 건설학회 연설에서 말했죠. 안정성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현장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과 세심함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헤르닝 컨스트럭션은 이제 덴마크를 넘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현지 상황에 맞게 온돌 시스템을 조금씩 수정했지만 기본 원리와 철학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기술 교류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우리 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노인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85세의 안데르센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생해왔는데 온돌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오. 약도 덜 먹게 되었소.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날 덴마크의 건설 현장에서는 한바식당에서 만나자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온돌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작업을 장인 정신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 경험이 제 인생과 회사, 그리고 덴마크 건설업계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한국의 따뜻한 지혜가 차가운 북유럽의 겨울을 녹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더 나은 건축가, 더 나은 경영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 문화를 사랑한 덴마크인 윌리엄 씨 덕분에 한국의 온돌과 한바식당 문화가 북유럽까지 건너갔네요. 여러분은 건설 현장과 한바식당에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노을이었습니다.